제5장 말, 잔소리가 소통이 되려면. 정윤경,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부모는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모란 자녀를 잘 이해하는 부모겠지요.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눈빛 하나로도 알아채는 부모라면 아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파악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내 속으로 나왔는지 궁금해지는 아이의 마음을 바로 읽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관계 맺기가 어려운 아이들로 인해 아동상담센터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이미 깊어진 상처가 아이 안에 많은 잠재력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이가 살아갈 전체의 삶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즘 들어 아이가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키워질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예전에는 아이의 인지 능력에 관심이 높았다면 이제는 많은 부모가 정서적인 면에 주목합니다. 이미 많이 알려졌듯 아이의 정서가 아이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서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바람직한 정서적 융통성은 무엇을 통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성향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모두 다릅니다. 정서지능은 타고난 아이들의 기질보다 부모의 돌봄과 교육을 통해 발달합니다. 기질은 성향과 특성을 갖추고 여러 종류로 구분될 뿐이지 좋고 나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원석과 같은 것입니다. 저마다 강도도 다르고 색도 밝기도 다릅니다. 이때 말은 원석을 빚어내는 도구입니다. 말이야말로 효과적인 가정교육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도구인 거죠. 말을 통해 아이들은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아이들이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부모들은 말의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의 활용이 가장 효과를 보는 두 시기가 있습니다. 정서 지능이 높아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시기 중에 하나는 만 3세에서 5세, 취학 전입니다. 정서적인 유능감을 위해 부모가 이때 신경을 많이 써준다면 아이의 정서 지능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사춘기는 매우 민감하게 자극에 반응하는 시기입니다. 사춘기에는 전두엽이 활발하게 반응하면서 반항도 자주 하고 폭발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이런 예민한 시기에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하는 말은 아이의 성격을 만들어가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자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끄는 통로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부모의 말은 아이의 인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정서지능과 자립도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말을 통해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한 아이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에게 마음을 닫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커갈수록 부모와 대화하기를 거부합니다. 점점 대화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와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잔소리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아이를 위해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 잔소리 때문에 아이가 부모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마음의 문을 닫은 아이들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아이가 소통의 통로를 찾지 못하고 감정이 격해지면 자살까지 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의 엉킴이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하는 거지요. 그런데도 많은 부모들이 그 도구를 잘못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소통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소통은 아이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감정의 주고받음입니다. 대화를 많이 한다고 소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말을 겁니다. 부모는 아이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말을 겁니다. 이때 하는 말이 잔소리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같은 잔소리라도 아이를 키우는 잔소리가 있고 아이를 죽이는 잔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상황을 고려해 말하면 대화이고, 그렇지 못하면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잔소리를 제대로 활용함으로써 부모와 아이가 건강한 소통을 하고 아이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잔소리 안에는 정서 지능이 숨어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잔소리가 되는데 다음과 같은 말들입니다. 부모들이 무심코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너는 잘하는 게 뭐가 있니? 이것밖에 못하겠니? 이 바보야.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정말 이제 널 포기했다. 엄마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아이에게 그냥 감정을 폭발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때 엄마가 먼저 감정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그냥 감정을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인내하고 묻어두는 것은 마음의 병을 만들고 언젠가는 그 감정이 튀어올라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그렇다면 솔직하게 격렬한 감정을 터뜨려야 할까요? 그렇다고 감정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에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좋은 감정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아이를 대할 때 좋은 감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또 좋은 감정을 활용해 집에서 많이 웃고 아이를 많이 안아주세요. 또한 좋은 감정을 담은 눈길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감정이 담긴 눈길은 본능적으로 아이가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분노, 슬픔,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모두 필요해서 만들어진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잘 다스리면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예를 들어볼까요? 화가 나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또 분노의 정서에는 당당하게 나를 주장하고 용기 있게 나를 드러냅니다. 슬프면 펑펑 울게 되거나 힘이 빠지는데, 슬픔은 우리를 쉬게 하는 정서로 작용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불안하면 약간의 긴장을 하게 되는데, 이 긴장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약간의 각성 상태인 것이 일의 능률을 더 오르게 하는데, 긴장 또는 고양이의 정서가 있으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한 뒤 아이에게 이렇게 긴장하는 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며 아이를 달래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열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엄마와의 대화가 의미 없다고 여긴다면 엄마에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열린 관계를 위해 아이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아이에게 어떤 말로 다가가야 할까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지 않아 답답하고 속상하지. 성적이 당장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네 실력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아니야. 지금 당장은 네가 노력한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가 노력한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어떤 식으로든 남아서 반드시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엄마가 널 도와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면 엄마도 같이 노력할게.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로부터 위로와 공감을 받은 아이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자기 감정을 조절할 능력이 생기게 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게 됩니다. 또 언제든 부모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와 자기 생각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습니다. 잔소리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과 눈을 열고 말하는 것은 잔소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진심이 아이에게 전달되도록 마음을 보여주세요. 진심을 느끼면 아이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이를 죽이는 잔소리는 어떤 것일까요? 부모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이의 말을 일방적으로 끊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한다면 그것이 아이를 죽이는 잔소리입니다. 언젠가 교육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아이들과 영국 아이들의 정서지능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의 정서지능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한국 엄마들은 아이들을 무조건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우리 아이를 가장 잘한다고 착각해 잘못된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가 엄마에게 마음의 문을 닫거나 엄마가 하는 말을 건성건성 듣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엄마가 현재 아이에게 나쁜 잔소리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언쟁 중인 엄마와 딸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난 엄마가 싫어. 너 엄마한테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해? 엄마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사는데.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누가 엄마한테 희생하라고 했어? 사실 딸은 엄마가 정말 싫어서 싫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엄마에게 섭섭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 말을 곧대로 듣고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엄마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아이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엄마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와 대화를 하는 이유는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정을 조절해주고 기다려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지 어떤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아이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만 한다면 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악화되면 아이는 부모의 말을 더 듣지 않게 되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요. 이때 부모가 아이에게 대안을 주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 아이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트에서 마구 뛰어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부모는 아이를 얼른 붙잡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부모가 아이에게 무조건 뛰지 마, 뛰면 혼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엄마랑 손잡고 걸어 다닐래? 아니면 카트에 앉아서 편하게 있을까? 하고 묻고 아이에게 선택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이가 엄마랑 손잡고 걷겠다고 했는데도 뛰어다닌다면 그때는 단호하게 너 카트에 앉겠다는 말이구나. 약속 어겼으니까 카트에 앉아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실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연습을 하면 부모가 굳이 통제하고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행동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이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부모는 아이에게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부모들이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는 심리의 저변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아이를 사랑해서 잔소리를 한다고 부모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을 유심히 살펴보면 아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 엄마로서의 자존감 부족, 아이와 나를 분리하지 못하고 동일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 엄마와 영국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니 한국 엄마들은 아이를 생각하면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자신을 생각하면 활성화되는 뇌 부위와 일치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지켜봐주는 사람일 뿐인데 자신과 동일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휘어잡으려 하는 것이지요. 아이와 부모의 관계에서 아이가 성장할수록 엄마가 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엄마의 애착이 점차 집착으로 변합니다. 아이가 모든 것이 엄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자율권을 주세요.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의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이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아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잠재력을 키우고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잔소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차례대로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1. 부모 스스로 내 감정을 조절하기. 2. 아이 입장에서 이해하기. 3. 아이가 먼저 말하고 표현하게 하기. 4. 최대한 짧게 한 번에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기. 5. 아이에게 해야 할 것 위주로 대안을 주고 선택하게 하기. 6. 아이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추어 이야기하기. 위와 같은 순서를 기억하고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위 내용들만 잘 인지해서 실천해 보면 아이의 변화가 차츰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특성에 맞추어 대화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마다 아이들의 발달 상황과 심리적 특성은 모두 다릅니다. 부모들은 먼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 대한 접근 방법도 달리해야 합니다. 남자아이라도 여자 같은 남자아이가 있고 여자아이라도 남자 같은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특성들을 고려하여 대화를 하면 좋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기질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 기질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부모들은 기질이라는 원석을 잘 다듬어 보석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별에 따른 아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관계에 지향적입니다. 또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티플레이인 거죠. 여자아이들에게는 입장을 바꿔 생각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동생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역할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제시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면 남자아이들은 과업 중심적이며 한 번에 하나씩만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아이들에게는 행동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을 하더라도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멋져, 똑똑해, 실력 좋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퍼즐 이렇게 잘 맞췄구나. 이음새를 세밀하게 잘 만들었다. 아이디어 정말 좋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남자아이들의 경우 관계에 미숙한 편이니 사랑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자꾸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세요. 다음으로 부모들이 대표적으로 질문하는 아이의 기질 중심으로 유형별 대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기질의 아이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수줍음이 많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질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점을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줍음이 많은 아이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을 많이 쓰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줍음이 많은 아이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너는 왜 다른 애들 같지 않아? 다른 사람이 널 어떻게 생각하겠니? 답답해 죽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에게는 대안을 제시하여 선택하게 하고 역할 모달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어렵지. 노래는 힘들어도 책은 읽어줄 수 있지. 수줍은 사람 중에도 성공한 사람이 많아. 링컨도 어렸을 때 수줍음을 많이 탔는데도 크게 성공했잖아. 라고 말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부모들이 걱정하는 기질 중에 하나는 느리고 답답한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꼼꼼하고 신중하고 차분한 성격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빨리빨리 좀 해입니다. 오히려 기다려줄게. 꼼꼼하게 잘했네. 고민을 많이 했구나. 다음엔 어떻게 할까? 라고 말하며 기다려주세요. 처음에는 느리더라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숙련이 돼서 행동이 빨라질 수 있으므로 옆에서 보채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려주면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린 것의 장점은 신중함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그런 장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들이 걱정하는 기질 중에는 산만한 아이가 있습니다. 산만한 아이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가 많은데요. 내향적인 사람은 힘의 에너지가 자신에게 있지만 외향적인 사람은 힘의 원천이 밖에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이 아이가 산만하다고 꾸지람하고 ADHD는 아닐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절대 이런 아이에게 너 왜 이렇게 산만하니? 너 혹시 ADHD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아까 본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야? 라고 에너지를 모아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이의 기질에 맞추어 키운다는 것은 감정을 구체적으로 칭찬해주고 아이가 가진 약점을 보완하여 나아지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이의 행복과 성공을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도 하고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면 좀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기억하고 연습하고 반복하면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론을 들으면 쉽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 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항상 공부하지만 급한 성격 탓에 행동이 느린 딸에게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와 다른 특성의 딸을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말부터 앞섰던 것이지요. 어느 날 제가 대화법에 대해 쓴 책을 본 딸이 찔리지 않냐고 묻더군요. 그만큼 감정이란 게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더라도 훈련되고 익숙하지 않으면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상 아이 얼굴을 보면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것이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것만은 지키자고 생각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지지의 메시지를 보낸다. 재촉하지 않는다 입니다. 느긋한 딸에게는 성향에 맞는 대화가 있기 때문에 늘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소통은 기다림이고 인내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말을 건네는 것이지요.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고민하고 아이가 내 마음 같지 않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마음이 말 속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표정과 몸짓, 작은 눈짓으로도 아이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강연과 상담을 통해 수많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제가 얻은 결론은 한결같습니다. 엄마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아이가 정서적으로 행복합니다. 살면서 아이와 사소한 트러블이나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부모의 행복을 일상에서 느끼는 아이는 행복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표정만 봐도 말소리만 들어도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숨길 수도 속일 수도 없는 에너지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고 아이와 더불어 내면의 행복을 찾는 일에 온 힘을 쓰셨으면 합니다. 강의 뒤 오간 질의응답. 질문 1. 강연 중에 아이들 문제보다는 엄마의 문제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엄마인 제가 감정을 조절을 잘해야 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감정 조절을 잘할 수 있을까요? 답. 감정 조절하는 것 쉽지 않지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것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무엇인지 엄마 스스로 깨닫고 상대방의 마음까지 생각하면 그것이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엄마가 화가 났어요. 화를 참으면 그게 감정 조절을 잘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화를 내더라도 후회하면 감정 조절이 아닙니다. 내가 화를 냈는데 그것이 정당한 화라고 생각하면 감정 조절을 잘한 것입니다. 화를 참아서 억울하고 속상하면 그것은 결국 화병이 됩니다. 엄마들이 내 끌어오르는 감정의 원인이 뭐지?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남을 붙들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친구랑 차 마시고 수다 떠세요. 끌어오른 감정을 자연스럽게 잠재우는 겁니다.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새 마음이 밝아진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2. 저희 아이는 10살인데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기질을 가진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답. 고집이 센 아이는 까다로운 아이입니다. 아이가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엄마가 키우기 힘들어서 까다로운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요. 이럴 땐 기다려주는 게 최고입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강점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개성이 강하다는 거지요. 이런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엄마가 직접 찾아주지 마세요. 아이의 좋은 점을 눈여겨보고 칭찬해주고 스스로 잘하는 것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질문 3. 4살 여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아이랑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는 청개구리처럼 행동해요. 울지 말라고 하면 울고 하라고 하면 안 해요. 답. 아이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것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살이면 감정 조절이 어려운 때입니다. 아직은 어려요. 아이가 운다고 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야단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계속 울면 나가버린다. 그만 좀 울어라. 라고 말하는 것을 피하세요. 울거나 짜증내는 것을 받아주세요. 화가 나는 것인지 불안한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비난하거나 협박하지 말고요. 엄마가 스스로 고민을 해보세요. 아이가 화났을까? 아이가 슬픈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셨으면 합니다. 짜증내는 것으로 야단치지 마세요. 짜증과 화의 차이는요. 화는 화가 날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짜증은 무슨 감정인지 구별이 안 될 때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왜 짜증이 나는지 원인부터 먼저 파악해 보세요.